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되면 과세 대상도 조금 비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뭔지, 재산세는 뭔지, 양도세는 뭔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꼭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안 내고 양도세 때도 안 냅니다. 골프 회원권은 대신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지만 갖고 있을 때 재산세 안 내고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비교해서 좀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무서운 게 하면 되게 막 표정들이 그래 맞다 되게 어렵네 생각보다 쉽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좀 있죠. 자 458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양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참 이게 심오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취득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취득 등기 등록이랑 관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얘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458페이지에 보시면 양도란 등기 등록이랑 관계 없이 자 요것도 이제 사실상 매도 돈 받고 팔았네. 교환 서로 바꿨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우리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뭐였죠? 이렇게 주식회사 자 땡땡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왜 취득세 때도 친구 A, B, C 세 명이서 1억씩 내서 회사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A는 돈을 내고 B도 냈는데 자 C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자 뭘 냈다라고 했어요.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내고 자 요렇게 얘네들한테 전부 다 이제 주식을 이제 이렇게 줬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시키면서 대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양도세예요. 주식회사 땡땡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근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뭘 줬습니까? 주식이라든 대가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거 됐어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유상 취득한 사람의 반대편은 전부 다 그럼 양도란 얘기냐? 맞아요. 여러분 집도 보세요.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으면 그 돈 받고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판 사람은 양도세 내야 되는 거고 돈 주고 산 사람은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가 않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1년 내내 괴롭힐 이 부담부증여란 말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부담부증여가 무슨 말 같아? 이건 대충 모르겠어요? 시킬까 눈까지 까시는 거 봐, 선생님 이제 생각하는 거 그렇죠? 자, 뭐 같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예. 부담부증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같다 그냥 대충 옆에 써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그거. 자, 오케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실무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죠.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토지를 증여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증여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들을 불러. 아들 잠깐 들어와봐.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기 아빠가 옛날에 그때 1억 주고 산 양평단 너 혹시 기억나냐? 그랬더니 알죠. 그거 왜요? 그랬더니 널 주겠대. 대박. 근데 대충 보니까 그게 한 5배쯤 올랐어요. 5억 네, 5억쯤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이제 1억에 산 땅을 이제 5억 정도 5배가 뛰었는데 어쨌든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아들한테 준 거죠. 아들 줬어요. 자, 요러면 원칙적으로 아들이 무슨 세금을 내야 되냐면 자, 무슨 세금 낼까요? 증여세. 그렇죠.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내야 돼요. 자,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또 이 기본적으로 기본. 취득세는 하여튼 뭐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5억. 자, 그런데 취득세 5억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그러잖아. 뭐예요? 무상 중에 몇 프로? 3.5%. 아버지 미리 증여해 주셔서 사모합니다 아니었지 않습니까? 3.5%. 자, 이랬더니 이 질문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내가 증여세 세율이 3.5%라고 말을 했대. 내가 언제 증여세 세율이 3.5라고 얘기했어요.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3.5지. 증여세는 여러분 10에서 50%까지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증여세 3.5%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10에서 50%예요.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이런 식으로 30억이 넘어가면 50%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거 됐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이 아들,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무슨 무슨 소득이 있냐, 뭐가 있냐. 그 땅 대출을 한 3억을 받은 게 있다, 이거 담보로. 이거를 좀 네가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처음에는 되게 좋았다가 조금 덜 좋게 됐죠. 그냥 5억짜리 땅을 다 받아온 줄 알았더니 빚도 3억, 이게 부담부증이에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채무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3억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이게 끼는 순간 이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취득세를 5억에 대해서 내는 거는 똑같아요. 취득세를 5억에 대해서 내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갑자기 이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5억짜리 무상이었다가 졸지에 3억과 2억으로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한테 순수하게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2억이에요. 5억짜리 중에서 3억을 뺀 나머지 2억만 순수하게 받은 거지 3억은 지금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빚도 받았으니까 내가 돈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죠? 내가 이걸 안 받아왔으면 3억이란 돈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억도 받았지만 빚도 같이 받았으니까 자 나눌 때 유상 취득했습니다. 3억 원. 순수하게 꽁으로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2억 원. 자, 이렇게 신고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요건 이해 갔죠? 지금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 빚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언젠간 나가야 될 또 아니에요. 이거는 무상 취득이 아니라 요 파트는 유상 취득이에요. 이해했죠? 표정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이해한 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나눠갖고 신고해요. 아, 하나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두 개로 나눠갖고 신고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무상 취득의 분에서는 뭘 내야 돼요? 또 증여세. 오케이. 자, 증여세를 얼마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넣는 이렇게. 아, 요거 끼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유상 취득한 사람의 반대표는 뭐라고 했나요? 갑자기 아버지가 양도세를 해야 돼요. 오, 대박. 양도세. 유상 취득의 반대표는 항상 뭐다? 양도세.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오케이. 3억에 대해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양도라기에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넘기면서 돈이 생겼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긴 거나 3억이 나갈 게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된 거나 플러스 3억 된 건 똑같지 않아요? 다시. 맞죠? 그렇죠? 원래 땅 팔고 3억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땅 넘어간 건 똑같은데 원래 나갈 게 3억이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된 거니까 아들한테 3억 받아다가 지금 갚아버린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빚을 그대로 넘긴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다 눈 감아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자, 눈 떠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요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나중에 되면은 요때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아, 유상 취득의 반대표는 항상 양도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아버지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5억이라고 하는 자산도 없어졌지만 3억이라고 하는 부채도 없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대로 가져다가 갚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맞죠? 오케이. 요거 그래서 보시면 부담부 증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 채무 인수, 아들한테 채무를 인수시킨 요 파트에 대해서 뭘로 보겠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근데 과세관청에서 이런 거래로서 아들은 취득세를 두 개로 나눠 갖고 신고하고 증여세 쬐끔 신고하고 아버지는 나는 부담부 증여 해줬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렇게 신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아버지가 채무를 아들에게 인수시키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안 믿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같으면 그냥 이런 형식을 취하기는 취했지만 대부분 빚도 아버지가 갚아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일단 채무 인수 안 된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채무 안 됐지만은 아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내가 인수한 게 맞다라고 하는 걸 소명을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5억 받고 팔았어요.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지 건데 5억 주고 샀어요. 이렇게 각자 신고 들어갔잖아요. 과세관청에서 안 믿어요.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뭘 소명해야 돼요? 내가 정말 5억 줬더라고 하는 거. 결국 전체 유상거래든 아까처럼 일부 유상거래든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뭘로 추정을 하겠다? 채무가 인수가 안 된 걸로 추정한다. 즉 양도로 안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건요. 자, 다시 부담부 증여할 때 이거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우리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 아버지의 채무 얼마? 3억 원. 자, 수증자 누구?
아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에서 땅 5억 원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요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본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채무가 인수가 안 된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 여러분 추정이랑 간주 배웠어요?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렇게 보지만 반대가 되는 걸 소명하면 이건 이렇게 없어져. 아 그래 원래 맞아. 근데 간주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그렇게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죠. 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 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국 아버지 땅을 아들이 돈 주고 샀다. 100% 유상거래. 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도 넘기면서 빚도 넘겼다. 일부 유상거래. 다 안 믿는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소명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이렇게 인수가 안 된 걸로 보고 그리고 이 짓을 그럼 왜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무상으로 이게 제일 많아요. 예. 자 아버지가 아까 땅이 아니라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인수합니다. 아파트. 예, 그렇죠? 자, 이 아파트 값이 얼마냐? 5억이에요. 자, 5억인데 말도 안 되지만 보증금이 여기에 아들 저기 평촌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 있잖아. 그거 한참 때 이게 전세가 올라서 4억 5천 대박. 예. 그냥 일반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전세가 4억 5천이에요. 그거를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 미안한데 보증금 좀 네가 내주면 안 되겠니가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5천 남으니까 좋은 건가?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됐다 칠게요. 요러면은 일단 취득세 낸다 그랬죠. 취득세. 자, 얼마에 대해서? 5억짜리니까 대신에 이걸 어떻게 해라? 나눠라 두 개로. 자, 요거 유상 취득한 게 얼마다? 4억 5천이에요. 4억 5천. 은행은 아니지만 저 임차인한테 4억 5천이라고는 돈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순수하게 공짜로 받은 건 얼마예요? 5천만 원. 그럼 요 5천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낸다 우리 또? 증여세. 예, 오케이. 자, 증여세로 이렇게 5천만 원만큼 냅니다. 이거 됐죠? 자, 그런데 직계 좀비속 간에는 10년간 자 증여 공제가 5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이거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아버지 아까 요 유상 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낸다고 했어요? 양도세.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자 얼마에 대해서 4억 5천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만약에 요 아버지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집이다. 양도세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부담을 하고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이 집을 줄 때 부채를 잔뜩 껴서 주게 되면 이거 세금 안 나온다며요.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제 1세대 1주택이니까 요거 이제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요 파트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안 내겠구나. 과세관청에서 이 꼴을 볼까요, 안 볼까요? 이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증금 이거를 누가 아들이 이걸 부담을 했느냐 이제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아드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봐요. 아들이 대학생이야.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아들에게도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요 정도 나중에 내줄 여력은 있을 것 같다. 일단 인정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뭘 보겠어요? 사후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가장 많이 흔히 쓰이는 부담부증은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이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증여가액을 최대한 5천만 원 밑으로 줄여가지고 요건 이제 증여세도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만 조금 내고 그냥 세금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과세관청에서 막 부들부들하면서 저게 저 진짜 아들이 내는 거 맞아 이거 나중에 사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요게 부담부증입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됐고. 자, 그다음에 우리 459페이지에 보시면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있죠. 이건 별표하십시오.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언뜻 보면은 양도 같지만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박스에 넣어놓고 고르는 문제도 나오고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환지 처분입니다. 여러분 환지 배웠죠? 환지. 자, 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99년도에 자, 내가 상계동에 있는 17번지의 땅을 사서 쭉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가 2022년도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내가 몇 번지를 받아왔냐면 25번지를 이렇게 이제 받아온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럼 언뜻 생각하면 뭐야? 17번지 주고 25번지 받아왔으니까 교환 아니야? 이러면 교환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도라고 했죠.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 이거 양도라고 했잖아요. 이거 교환이 해당하는 거 아니니? 자, 근데 단순하게 뭐가 바뀐 거다. 이거는 집어만 바뀐 거다. 이건 교환이라고 볼 수 없고 환지 방식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지를 받으면 이거는 교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뭘로 보겠다. 그냥 단순하게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지번이 바뀐 걸로 보겠다. 자, 이건 뭘로? 양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17번지는 면적 자체가 100제곱미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25번지는 마땅한 땅이 없어서 권리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제곱미터. 그러면서 만약에 청산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럼 요러면 양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요건 양도가 될 수 있겠죠. 청산금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일부 양도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자,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따가. 자, 요거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산금을 만약에 수령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양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요거 많이 나옵니다. 환지 방식으로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단순하게 지번만 변경되었다. 자, 또는 보류지로 충당돼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보류지 충당보다는 위에가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니까 요렇게 갖고 있다가, 자, 예를 들어서 요거 권리 면적이 줄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냥 똑같이 없었다가 요거를 2024년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1억에서 3억에 팔았다 그러면 2억 돈 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건데 언제 사서 언제 팔았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억을 남겨도 작년에 사서 올해 판 거하고 10년 전에 사서 올해 판 거하고는 세금이 달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그 양도 차익 중에서 몇 프로 빼주는 게 있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이 공제율도 달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물론 25번지를 판 건 맞습니다. 근데 2년 보유하고 판 게 아니라 이때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니까 자, 이렇게 25년 보유하고 판 걸로 계산해 줍니다. 오랫동안 보유하면 좋아요. 이거는요. 이해가죠? 자, 무조건 세금은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오랫동안 보유하면 좋다. 오랫동안 보유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단기 양도는 세율이 세요. 단기 양도는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군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요게 생각보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군요. 자, 옆집 사람이랑 땅이 붙어 있는데 땅이 이래요. 경계가. 여러분 이렇게 생기면은 건물 짓기도 애매하고 농사 짓기도 애매하고 애매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둘이 이제 경계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아, 이렇게 갖고 있느니 이렇게 네모나게 바꿉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환한 거하고 똑같죠. 지적 경계선 바꾼 거니까 이렇게 끼로 했던 거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 그럼 일부 교환이죠. 아까는 전체 교환 같지만 교환이 아니고 요거는 일부 교환 같지만 교환으로 안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요건이 있습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이제 경계를 바꿔야 되고,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몇 프로? 20% 넘어가면 됩니다. 전체 면적의 20% 초과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 너무 크게 바뀌면 좀 그렇지. 20%.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은근히 안 나온 게 이겁니다. 생각보다 안 나와 이거. 근데 20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신탁재산의 이전. 자, 요건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상가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자, 누구에게? 자, S신탁에게 신탁 등기합니다. 자, 여러분 신탁 등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건너갔다? 공부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자, 근데 이거 취득으로 봤어요? 취득으로 안 봤죠. 이거는 이거 뭐 그냥 공부상으로만 각종 일 처리 쉽게 하기 위해서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양도겠어요? 이것도 양도 아닙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건너간 건 그냥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소유권만 잠깐 공부상으로만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취득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야 이 얘기예요. 1도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 우리 감영감님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선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이금융도 안 나온대. 3금융도 안 나오면 4금융? 그러면 네, 업자분에게 가죠. 업자분. 자, 우리 업자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업자분. 자, 그럼 업자분이 이제 어떻게 온다?
예, 클러치백 들고 금목걸이하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때 왔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자, 이제 그분에게 이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이제 업자분이 원래는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대. 자, 소유권으로 달래. 오, 대박, 대박, 대박. 대신에 거기에 이제 거는 거죠. 돈 상환시엔 소유권 다시 이전시키는 걸로. 이걸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이 소유권 넘어가는 게 실제 판 게 아니라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담보. 자, 그래서 이때 말하는 요 양도담보 이때 넘어갈 때 이걸 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채권 담보하기 위한 단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때 자체는 양도로 안 보는데 일단은 이 양반이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럼 돈을 못 갚으면 뭐예요,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거지. 못 갚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안 갚으실 거죠? 저희가 소유권 가져갑니다라고 된 거예요. 자, 뭐에 충당해 버렸다. 예, 요 건물을 변제 그냥 저기 채권 변제에 충당해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에 충당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건. 실제 그림 보면 3억 받고 판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환지로 이렇게 땅 바꾸는 거 언뜻 생각하면 교환 같지만은 단순하게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되는 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담보 자체로 이렇게 넘겨가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에 그냥 충당돼 버렸다. 소유권이 굳어져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로 많이 나옵니다. 쌍두마차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양도 같지만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5번 중요하죠.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객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뭘로 안 보겠다? 양도로 안 보겠다. 자, 뭘로 추정합니까? 그렇죠. 지금 추정한다. 추정. 제가 그 우리 부인에게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우기고 앉았네. 우리 아들에게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웃기고 앉았네. 이거예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 대신에 뭐를 소명해야 돼요? 아니다. 정말 대가 지급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때만 양도로 보겠다 이겁니다. 일단 증여로 들어오는 순간 색안경으로 딱 이렇게 갈아 끼고서 본다 이거예요. 증여지 이게 무슨 놈의 양도야? 내가 나를 믿게 니네가 한번 소명해봐 이 얘기예요. 나를 믿게 소명해봐. 그래서 이게 사무실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한대요. 자, 요러면은 아유 이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물어봐요. 대충 5억 원이면 1억 나옵니다. 취득세하고 이렇게 증여세하고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나와요. 1억 정도 될 것 같으면 놀래요. 그러면 파는 걸로 하면요. 파는 걸로 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자, 아들이 이제 돈 이렇게 주고서 이제 넘어간 걸로 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한다? 피식 웃는다는 거죠. 웃기고 앉았네. 그렇죠? 나중에 분명히 갔다가 가겠지. 이거 사고 관리합니다. 이걸요. 안 민다는 얘기예요. 안 민다. 또 마찬가지 아까 그러면 파는 게 아니면 부채 잔뜩 껴갖고 부담부 증여하면요. 이것도 채무가 인수가 안 된 걸로 본다고. 과세관청에서 일단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에는 유산 거래라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죠? 너무 강조하고 있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됐어요. 자, 다음 요즘 와서 조금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 이제 소유권의 환원인데 요게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자, 특히 1번보다는 2번 이거 가보시고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실제로 옛날에 저희 사무실에서 약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2채를 갖고 있던 겁니다. 2채. 자, 근데 이제 집을 괜히 쓸데없이 2개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갑자기 종부세도 나오고 지금은 그게 해당하지 않지만 2주택일 때 팔게 되면은 다주택으로 양도세도 중과가 됐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동생에게 자, 매매 형식으로 일단은 팔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매매했다 치고 소유권만 옮겨 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일종의 명의신탁한 거죠. 근데 갑자기 요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 아들을 불러요. 삼촌 내 집 있잖아. 있죠. 그거 사실은 아버지 건데 이렇게 넘겨놓은 거니까 나중에 그거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아이고야. 그래서 삼촌한테 갔지? 삼촌 이거 이제 우리 소유권 다시 이렇게 옮겨와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야 니네 아버지 치매다. 내가 그거 20년 전에 산 건데 무슨 아버지 이상한 얘기 하는 이래서 이제 소송이 무슨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진실은 가려지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요 넘어올 때 이 소유권 이거를 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소유권의 환원이죠.
자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뭐를 이거는 맡겨놓은 거에 같이 갖고 온다. 신탁의 해지다 이거는.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뭘로 안 보겠다? 양도로 안 보겠다 이겁니다. 자, 요거 원인 부여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요거예요. 또 1999년도에 왜 갑자기 1999년이냐? 맨날 예를 들 때 99년. 제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간 게 1999년이었어요. 생각하니까. 그때 처음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99년도에. 자, 요때 만약에 토지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쭉 갖고 있다가 2020년도에 1차적으로 양도를 했어요. 난 근데 이거 사기 맞은 것 같아. 원인 무효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사기 맞아 갖고. 그래서 끝에 이겼어요. 2022년도에 다시 소유권이 환원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원인 무효니까 원인 무효. 이해가죠? 팔긴 팔았지만 원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다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판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서 매매 사실 자체가 원인 무효로 판시가 되어서 다시 환원됐다. 이건 양도에 당하지 않겠다까지 보시면 돼요. 이거 됐어요?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위에를 모르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맡겨놓은 거 다시 돌아온 거구나. 그리고 원인 무효로 다시 돌아온 거구나. 소유권의 환원이죠. 자, 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우리 요렇게 2분의 1씩 지분으로 갖고 있는 땅 형이랑 반씩 갖고 있다가 막 의견 안 맞아 갖고 지분 분할한다라고 했었죠. 자, 똑같이 그냥 A하고 B하고 지분 분할합니다. 자, 요러면은 일단 취득세가 과세가 됐나요? 아니면 과세가 안 됐나요? 과세는 됐죠. 과세가 될 때 표준세율로 과세합니까? 특례세율로 과세합니까? 특례세율. 특례 1으로 과세했어요? 특례 2로 과세했어요? 특례 2. 자, 우리 공유는 잘생겨서 두세 명이 공유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적용할 때 몇 프로? 자, 우리 특례 2가 뭐 있는데요? 특례 2.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자르고 이거.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표준세율은 2.3%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2% 빼버리고 0.3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6주나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물론 6주나 한 달 전에 한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A가 받아올 때 이만큼 받아오면서 이제 B가 받아올 때 요만큼 받아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A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복 갖고 오는 거니까 0.3만 내면 되지만은 이 부분은 무슨 취득으로 받다? 승계 취득으로 받잖아요. 근데 승계는 두 가지가 있죠. 유상 승계가 있고 무상 승계가 있습니다. 동생한테 만약에 돈을 주고 갖고 왔다. 이러면 무슨 유상 승계? 그러니까 내목세에 해당하는 건 0.3%, 여기에 해당하는 건 4%. 그런데 이제 동생이 뭐라고 했어요? 형 섭섭하게 왜 그러? 그냥 가져가시오. 요러면 무상승계, 무상승계 그럼 3.5잖아요. 자, 근데 동생이 만약에 대가를 받았다 이러면 취득이야 유상 취득이지만 나는 뭐예요? 양도지. 그러니까 일부 양도한 거 아닙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 요거예요.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하게 분할하는 거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 공유 지분에 무슨 대가를 받았다? 감소의 대가를 받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리는 양도입니다, 양도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는 양도식이 취득식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는 퐁당퐁당 출제가 되는 적도 있고 같이 나온 적도 있는데 대개 2회 정도에 한 번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좀 잘 보십시오. 오케이. 자, 그다음 이혼 시의 재산 분할입니다. 자, 우리 이혼을 통해서 부동산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위자료로 받게 되면 유상승계 취득, 재산 분할로 받게 되면 무상이라고 했죠. 자, 넘겨주는 남편 볼게요. 위자료로 떼어주면 그러니까 양도, 재산 분할 떼어주면 아무 세금도 없다고. 여기 요거예요. 자, 재산 분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안 보겠다 이겁니다. 자, 또 공매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데 자기 걸 내가 다시 이제 경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신탁의 해지라든지 매매 원인 무효의 소, 이혼 시의 재산 분할, 그리고 내 걸 내가 재취득하는 경우 요게 요즘 와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58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건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건 양도로 안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8가지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만 한 3-4번 정도 읽으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은 그림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 이 기초 과정만 충실하게 들어도 장단컨대 16개 중에서 반은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16개 중에서 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돼요? 부족하지. 8개, 제가 보기에는 한 2-3개 정도 더 맞으셔야 돼. 10개에서 11개. 어제 그 노량진학원 합격자 모임에 있었는데, 물론 잘하신 분은 뭐 다 맞았어요, 1개 틀렸어요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세법 몇 개 맞았어요. 그러면 4개 정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12개, 11개 요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이 정도가. 그 정도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잘해야겠지. 그렇죠? 우리 16개 중에서 60점이면 몇 개예요? 10개, 10개. 10개 갖다 60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뭐 한 거예요? 근데 기초 과정만 열심히 잘 들어도 반은 맞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은 461페이지 나와 있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 요거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건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제 건물을 내가 취득을 했는데, 자, 2015년도에 취득을 해서 쭉 갖고 있다가 2024년도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주고 샀냐면 그 당시에 5억 주고 샀어요. 얼마 받고 팔았냐면 10억 받고 팔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뭐라고 했다?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5억 남겼네.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보유하고 5억 남긴 거하고 10년 보유하고 5억 남긴 거하고는 세율이 다르다라고 했죠. 세율도 다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야, 네가 5억 남았지만 뭐 한 9년씩이나 보유했네. 그러면은 거기에 몇 %만큼은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몇 년, 몇 개월, 며칠 보유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예를 먼저 볼게요. 2024년도에 언제 양도했습니까? 내가 잔금 받은 건 6월 30날이에요. 그런데 이전 등기를 한 거는 7월 6일이래? 자, 둘 중에 언제 양도한 걸로 볼까요? 날짜까지 정확히 돼요. 6월 30날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등기를 요 전에 했어. 자, 등기를 만약에 6월 28일에 등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시기 언제일까요? 6월 18일이에요. 자, 결국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얘는요, 돈을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잔금. 너 그거 살 때 잔금 언제 치렀냐? 내가 7월 16일 날 치렀는데. 너 등기 언제 왔는데? 등기는 뭐 7월 30일 날 등기했지. 자, 취득 시기 언제다? 7월 16일이에요. 7월 16일. 둘 중에 빠른 날. 근데 등기를 만약에 7월 15일 날 했다 그러면요. 7월 15일이에요. 자, 문제는 치매가 아닌 이상 지금 팔았을 때 내가 잔금을 오늘 받았나 어제 받았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거 기억나요? 안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날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뭘로 간다 그냥.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자, 언제 양도했습니까? 언제 취득했습니까? 자, 원칙적으로 뭐다? 대금 청산일. 아니, 취득세 때는 사실상 잔금일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대금 청산은 뭐냐?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대금 청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받을 돈 없이 다 청산 받았어요. 취득했을 때는 나는 더 이상 줄 돈 없이 다 청산했어요. 이 날이에요. 대금이 청산된 날. 취득은 다 준 날. 양도는요, 다 받은 날. 다 받은 날. 자, 그런데 자, 이거 2번 먼저 볼게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날이에요? 등기 접수일. 여러분, 등기 등록일과 등기 접수일은 그냥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세목에서는 등기 등록일이라고 나오고 어디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냥. 결국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자, 근데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뭐하지 않다. 모르겠어. 분명하지 않아. 자, 그럼 무조건 무슨 날로 가요? 그냥 등기 등록 접수일로 가겠다. 이거예요.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여기. 다음 중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1번 지문, 2번 지문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거보다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경우에는 이날로 하겠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날로 하겠다. 요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좀 잘 보십시오. 자, 결국 뭐다? 둘 중에 빠른 날. 하지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등기 등록 접수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무상으로는요, 그냥 등기일로 써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차이 나지 않으면 또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예요. 연도가
잔금은 12월 30날 받았는데 등기는 1월 2일 날 했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좀 자세히 보지만 뭐 얼마 차이 안 나고 이런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라 하지 않고 좀 그렇죠. 이거 됐죠? 기본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장기 할부가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파는데 야, 건물이 100억이에요. 100억.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내가 100억 받고 이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강남에 쌀 때 이렇게 아주 한 30년, 40년 전에 건물 하나 샀는데 요거를 이제 이번에 뭐 얼마 팝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진짜 부러움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한 큐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계약금,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에서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넘어가는 경우는 장기라고 합니다. 취득도 마찬가지. 사는 사람 입장도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계약금 1차, 2차, 3차, 4차, 5차 나오잖아요. 그게 1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 취득 시기와 요때 양도 시기는 세 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자, 요거 인도일, 여러분 인도일이 뭐예요? 인도일이 물건 건너간 날. 자, 사용 수익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쓰기 시작한 날. 내가 처음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쓴 날. 내가 판 것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쓰기 시작한 날. 그리고 이전 등기 접수일 세 개 중에 빠른 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표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거 암기 코드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저기 종로에 가면 인사동 있죠. 인사동. 자, 우리 인사동 옆에 보면 탑골공원 있죠. 거기 할아버님들이 뭐 두고 있다. 장기는 인사등. 장기는 인사등. 인사동 옆에 탑골공원에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고 있다. 장기는 인사등이다. 장기는 인사등. 장기는 인사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세 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지만 대금 청산일이 애매하다 등기 접수일. 근데 내가 장기로 사고 장기로 팔았는데요. 아, 그래? 그럼 인사 등 세 개 중에 빠른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지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신축을 해서 쭉 갖고 있다가 2024년도에 이렇게 이제 양도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요러면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대금 청산 이런 게 없거든요. 자, 이러면 어디로 가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요건 취득세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취득세 때 원시 취득, 건물을 신축하면 사용 승인서, 땅은요 공사, 준공, 인가일 기억나세요? 거기 그거예요. 자,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 승인서 받기 전에 미리 썼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사용일. 그런데 정작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2번입니다.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내가 무허가 돼.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허가면 사용 승인서라는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실상 사용일. 그때부터 취득한 걸로 봐주겠다 이 뜻입니다. 특히 2번 잘 보세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요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기 처음에 돌아가기 시작한 날, 물 처음에 틀기 시작한 날, 그날로서는 소명해야겠죠. 제가 이 무허가라 죄송합니다. 무허가다 죄송한데 이거 저 전기요금 보세요. 이때부터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취득한 걸로 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요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취득세 때도 이거 언제 취득한 걸로 볼 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요거 전에 미리 쓰면 사실상 사용일. 양도 때도 똑같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취득세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것 때문에 중요했고, 양도세 때는 보유기간 계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을 보유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쉬워요. 상속받으면 언제예요? 상속기 아버지 돌아가신 날.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인정을 해줄게. 길게 봐줄게. 자, 증여는요. 증여를 받은 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증여를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소유의 땅이 내 소유로 이전 등기된 날이에요. 그냥 증여를 받은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점유시효 취득입니다. 자, 또 몇 년도에? 자, 99년도에 눈먼 땅 하나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유. 자, 2021년도에 내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했어요. 자, 이러면 취득세 때 언제였죠? 등기 등록일 기억나세요?
아니 취득세 때 그 눈먼 땅 하나 농사짓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한 다음에 내 걸로 되면 취득 시기 언제로 하겠다. 등기 등록일. 왜냐하면 내가 농사 지을 때 이게 20년을 채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만 내 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고 있다가 2024년도에 이걸 양도했다 이겁니다. 자, 이러면 요 사람 지금 3년 보유하고 판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25년 보유한 걸 파기해 주겠다 이거예요. 자, 점유율을 개시한 날. 취득세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점유율을 개시한 날입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 기간을 계산을 위해서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돈 받고 파는 경우, 돈 주고 사는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요게 있지만은 난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내가 지은 건데 그러면 사용 승인서 상속받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 개시된 날, 점유시효 취득했는데 처음 개시한 날 이날부터 카운팅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요. 됐죠? 네. 아니 지금 이걸 다 그러면 외워야 된다는 얘기냐? 네. 자, 외워야 되는데 자, 우리 언제까지 외우면 돼요? 3월 말까지. 그렇죠. 절대로 한 번 봐서 못 외웁니다. 몇 번씩 봐야 돼요? 정말 10번 봐야 돼. 10번 봐야 돼. 아니 가끔가다 그 질문도 해요. 몇 회독 해야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3번만 봐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봐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 때까지. 최종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최종 목적은 문제 푸는 문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3번 봐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봐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봐야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뭐다? 우리 10월 25일 날 그날만 풀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날만. 근데 그래 그날만 풀 수 있으면 되니까 그냥 수업은 듣고 본격적인 암기는 8월부터 하겠다 이런 엑스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요 좀. 뭘 본격적인 암기야. 미리 그냥 외우신 다음에 그냥 그걸 유지하시는 게 좋지. 진짜 그런 분 있어요. 그냥 살랑살랑 강의만 듣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는 그때 하겠대. 그때 돼서 만약에 아프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때 가서 집에 일이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죠? 예. 시험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한 2월까지 열심히 하다가 3, 4월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놓은 사람하고 해놨던 사람하고는 나중에 떠오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무리해도 돼요, 여러분. 됩니다. 안 죽어 여러분 안 죽어. 예. 자, 수용입니다. 자, 수용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무슨 고속도로가 난대요. 고속도로. 자,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5억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양도가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의 유상이전. 내 소유의 부동산이 시행자 소유로 바뀌면서 공짜로 준 거예요? 돈 받았잖아. 자, 이것도 대신에 자발적 처분은 아니고 비자발적 처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10%만큼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10%뭐 이렇게 감면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 감면받는 세금의 20%만큼 뭘로 토해요? 농어촌 투표세로 토했잖아요, 여러분. 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감면 시에는 농어촌 투표세 토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거. 자, 어쨌든 양도 맞다고, 여러분. 자, 그랬더니 돈 받고 판 거하고 똑같잖아요. 돈 받고. 그러면 양도식이 언제예요? 대금을 청산한 날. 자, 그다음에 등기 접수일. 2개 중에 빠른 날이죠. 옛날에는 정말 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갖고 있고 고속도로 난다라고 해서 5억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 내심 기뻐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이거 조금 좀 그런데 약간 그래요. 조금 그런데 그렇죠. 약간 너무 좋은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이죠. 그리고 나는 만족했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아니 영규 아빠 그거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우리 어떡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근방에 수천억이 풀렸는데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대금을 안 받았는데. 이러니까 이제 세법이 그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개정됐어요. 하나 더 넣자. 자, 뭘로? 자, 보시면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접수일하고 무슨 개시일? 이게 떡하니 들어온 거예요.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수용이 완료가 된 날이 아니에요. 수용 개시일. 3개 중에 빠른 날로 하겠다. 빠른 날로 하겠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이때가 도시에서 저희가 아직 이게 일단 받긴 받았지만 이게 아직 완벽한 게 아닌데 어떡합니까?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추가로 받으면 추가로 수정 신고해. 가산세 없게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왜? 돈이 안 들어와. 세무서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 난 양도 아직 안 했는데요. 대금 청산 안 됐는데요.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껴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일단 신고하시고 나중에 보상금이 변동되면 수정 신고하세요. 가산세 없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됐죠? 자, 근데 밑에 있는 단서는 뭐냐면, 자, 이건 보래요. 두 선생님 만약 자매라고 할게요. 자매인데 이 두 분이 이 땅에 대해서 서로 자기 거라고 소송 중에 있던 겁니다. 내가 시행자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어. 저기 공탁해 놓을 테니까 이기신 분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돼버렸다. 자, 뭐예요? 소송 판결 확정일 그날 양도하신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의하십시오. 공탁일 아니에요. 공탁일. 옛날에 오답으로 공탁일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탁 아니에요. 공탁은 배웠어요, 맞아? 아, 법원에다가 이제 아니 각종 이제 소송 같은 대부분 이제 이게 제일 많아요. 수용됐을 때도 이제 어떤 분들이 알박기라고 하죠. 다 인정했는데 고집만 지금만 난리요. 그럼 법원에다가 이제 공탁을 해버리고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런 경우 누구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이신 거죠, 두 분이. 그렇대. 아, 그러면 법원에다가 내가 맡겨놓을 테니까 이기신 분이 찾아가세요. 이제 이런 제도가 공탁이에요. 공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위장약은 잔탁. 요거는 공탁. 아, 알았어요. 너무하네. 자, 절대로 보다 공탁이 아니에요. 소송 판결 확정. 웃는 분이 있다니까. 이렇게 웃는 분이. 이 코드가 맞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착하신 분. 네. 자, 소송 판결 확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이게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정답으로 34회 때. 자, 요거는 이제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벌써 꽤 됐다. 저희 사무실에 옛날에 근무하시던 실장님이 집이 좀 멀었어요. 근데 이제 원서 직원 모집하는데 넣었더라고. 면접 보는데 아니 다니시려면 좀 멋일 텐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아, 그 우리 옆 동네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신축 이제 분양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내년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다닐 수 있어. 아, 그래요? 그게 2017년도였어요. 벌써 옛날에. 자, 근데 아니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기미가 안 보여. 공사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로 이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막 지금 아직까지도 막 거기서 시위하고 뭐 이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분이 2017년 만약에 6월에 잔금을 다 치렀다라고 할게요.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돈 없다, 공사 못한다, 잔금을 미리 땡겨주시면 이거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이거에 넘어가서 했다 칠게요. 자,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자, 완공이 2020년도 자 6월달에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실제로 완공 안 됐어요. 나 3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진짜 머리가 다 빠지고 막 이도 다 빠지고 막 이랬어요. 꼴보기 싫어갖고 자 2021년도에 자 7월에 이 아파트를 양도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양도 시기는 2021년이죠. 자, 그럼 취득 시기를 아니 어쨌든 이것도 분양받은 것도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럼 잔금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볼 건가 아니면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볼 건가라고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 다 줬으니까 이때 갔죠. 자, 근데 이때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요분은 4년 보유하고 판 게 아니라 1년 보유하고 판 거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어 그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나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는 목적물 완성이 된 날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요게 오답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목적물 완성된 날. 대금 다 치렀는데 정작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어. 대박. 자, 이런 경우 취득 시기는 목적물 완성일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되죠?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인데, 자, 우리 아까 이거 했어요. 여기 상계동 몇 번지? 17번지. 예, 상계동의 17번지. 자, 요거 이제 99년도부터 갖고 있었고, 자, 요거 이제 2022년도에 환지를 통해서 몇 번지를 25번지를 받아오고, 요거를 2024년도에 양도했다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양도한 땅은 물론 25번지를 판 거지만 이때는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보기 때문에 왜? 단순하게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보유하고 판 게 아니라 옛날 거 25년 보유하고 판 겁니다.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환지 전 걸로, 옛날 걸로 가요. 이거 그냥 사람이 개명한 거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배추에서 조세호로 바뀐 겁니다. 그냥 이거 똑같아요. 그냥 개명한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죠.
한은정에서 한다감으로 바뀐 겁니다. 됐어요? 몰라요 누군지?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아까 처음에는 100제곱미터였다가 자 권리 면적이 70제곱미터로 바뀌면서 청산금을 수령했을 때는 양도가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150제곱미터를 받아오면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그건 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청산하면 양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에요.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늘어난다든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늘어나면 취득, 감소하면 양도입니다. 자, 이때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무슨 날? 이게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답으로 뭐라고 나오겠어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아니에요. 다음 날. 여러분 고시나 공고는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하죠. 이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자, 그다음 8번.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걸로 본다. 자,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 1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걸 얼마를 파냐면, 자, 200주를 판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1000주 중에 뭘 판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그냥 먼저 취득한 거, 먼저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이죠.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선입선출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디다? 마트 같은 데 가면 우유 예, 그죠. 이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앞쪽으로 빼놓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뒤로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오래 남은 거 하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번 신혼 때였던 것 같다. 집사람이 갑자기 어디 간다니까 두부를 하나 사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기한이 내일까지인 것 같아서 샀다가 욕을 얼마 먹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보고 갖고 와야지 그거를. 아니 뭐 지금 해 먹을 거 아니냐? 맞잖아, 지금 해 먹을 거잖아 우리. 그러면 뭐 얼마 안 남으면 어때? 그랬더니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자, 먼저 취득한 걸 먼저 양도한 걸로 봅니다. 자, 우리 아까 1999년도에 토지를 취득을 해서 2020년도에 1차적으로 한번 양도를 했다가 원인무효 소송을 통해서 2022년도에 소유권이 이렇게 환원된 경우에는 요거 양도 안 본다라고 했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이거를 2024년도에 이런 식으로 양도했다라고 하면 자, 보유기간 몇 년으로 하겠다? 25년.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자, 10번. 이상하게 옛날에 딱 한 번 나오고 저는 굉장히 실무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무조건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 1971년도에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대박, 50년 넘어요. 자, 요게 이제 2024년도에 자 요때 양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85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아니, 아까는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좋다고 했지 않냐? 그럼 손해 아닙니까? 자, 15년 이상 보유하면 똑같아요. 오래 보유하면 좋은 건 맞는데 15년이 넘어가면 15년이나 30년이나 50년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15년이면 언제죠? 2009년인가요? 2009년도 이전에 취득한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뒤로 쫙 밀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옛날이야, 85년도. 85년도에 안 태어났죠. 예, 85년도 벌써 이것도 40년 전에 벌써 이게. 예. 그래서 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옛날에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 있어요. 뭐 70몇 년도에 취득하고 이런 땅 팔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때는 85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양도입니다.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 10가지 정도씩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시험은 이제 풀 수 2파트에 나와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비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